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우리는 대만을 방어할 것이며 일본 자위대, 중공군과 전면전 불사. 일본 주재 중국 총영사 추방.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10월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렸던 세계 정상회의, 일본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시진핑 면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일본은 중국의 위구르 신장 사태와 홍콩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다시 말하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시진핑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우리는 이러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일본 국민들 성원과 응원을 보내야 합니다. 동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기저였던 일본과 중국 관계가 연일 대립 관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쇠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위험성 표현을 한 이후에 양측 갈등은 연일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자국민들에 대해 일본 여행 자제를 촉구했고, 이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대만 방어와 관련된 그 발언을 취소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현재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중공군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간 대립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위해 답변에서 비롯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에 대해 그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고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를 동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바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이 공격을 받으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 존립위기 사태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도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만의 이러한 상황을 일본의 상황과 같이 봐야 합니다라고 이미 대만과의 문제를 일본의 문제라고 공식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만 문제를 외교 관계 핵심으로 보는 중국으로서는 방관할 수 없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호문을 연 것은 중국의 쇠 총영사. 그는 X 옛 트위터 계정에 대만 유사는 일본 대만 유사와 일본 유사가 같다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들이민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위협성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확산되자 그 글을 지웠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쇠 총영사의 글이 개인적 언급이라고 하면서도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관의 개인적 글이 겨냥되는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 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치 총리는 문제를 촉발한 발언에 대해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의회 답변 과정에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해서는 안 된다라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더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13일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고 일본 역시 14일 주일 중국 대사를 불러들여 초치를 했습니다. 대립의 타협점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언급에 대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나올 때도 됐다라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의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이제 다이치 총리 시대에 대만 해역에서 또 일본 해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있으면 일본 자위대가 중공군에게 전면전을 불사할 수 있다라는 워딩으로 계속해서 타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다이치 총리 발언이 시진핑의 체면을 손상했다는 판단 때문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갈수록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영중앙TV, CCTV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위위안 탄텐, 즉 모든 후과 결과는 일본이 줘야 한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런 표현들은 중국이 이미 실질적 반격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발신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매체는 대일 제재와 양국 정부 간 교류 중단을 대응수단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15일에는 중공군의 군함이 대만 해협을 끼고 일본 앞바다까지 갔으나 아무 문제 없이 돌아섰습니다. 당시에 일본 자위대는 세 척의 군함을 파견해 중국 군함의 무력 시위에 함께 했으며 큰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십시오. 대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이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 결국은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며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다카이치 총리를 연일 공격 중인 중국은 인민일보 사설 칼럼에서 일본이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을 위험성을 우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 팽배하게 확대되고 있는 일본 주재 중국 총영사 쇠젠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일본 주재 총영사인 쇠젠을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으며 그냥 들 경우 강한 일본을 주장한 다카이치 내각의 실망한 보수층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시모토 도루 전 일본 유신의 대표는 X에 말로만 떠드는 대장은 반드시 싸움에 진다며 힘이 없으면 욕을 먹어도 받아치지 못한 채 한심한 상태를 드러낼 뿐이라며 연일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 쇠젠을 강제 추방하든지 외교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내용이죠. 이게 이제 SNS, 특히나 옛 트위터 X에 이제 나온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일본과 대만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과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아베 신조의 평화안보법. 이게 이제 그 개정된 이제 자주 국방법이죠. 은 유지될 것이며 일본군은 집단 방위를 통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만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쓴 여기에 이제 링크를 타고 좀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그 정확하게 장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의 주요 인사들과 대만의 주요 인사들이 저렇게 대만 깃발과 일본 깃발을 함께 들고 또 위에 올리고 저렇게 결의를 다지는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본과 대만은 끝까지 중국 공산당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저렇게 드러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베 신조의 평화안보법. 즉 지금 아베 신조가 당시에 이 헌법을 자주헌법, 그러니까 이 자위대가 이 군사적 도발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는 자위대가 자동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베 신조가 정말 많은 걸 해놨죠. 자, 또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중국과 전면전 불사.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인 미야케 산토시가 우리나라 국가인,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불렀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용감한 남녀는 우리의 유구한 조국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은 무엇이냐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 잠수함 건조하는 그 영상인데 여기에 이제 많은 일본의 그 요직들이 다 왔죠. 여기서 이 일본 깃발, 그러니까 뭐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건 좀 우길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딱 걸어놓고 이 일본 국가를 부르면서 승리를 다짐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한마디로 중국 이 유저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국이 아무리 뭐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하고 경제적 위협을 하고 뭘 해도 결코 일본을 중국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지금처럼 중국 공산당 계속 이 압박하고 대만과 함께 중국 공산당을 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이는 아주 중요한 이 일본의 국력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들어와서 이 쎄쎄 그러나 일본 총리 얼마나 강력합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